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강풍에 죽도시장 시설이 떨어져 상인이 다쳤습니다. 농촌에서는 아직까지 피해는 없지만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죽도시장 비가림 시설인 아케이드 측면 10m짜리 알루미늄 판이 떨어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장사를 하던 상인 45살 김모 씨가 다쳤습니다. 바람이 자꾸 부니까 불안하고 무섭다면서 우리 가게 요 앞 계속 서 있었다니까. 여기 서 있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오니까 나가가지고 그 손님 고기 장만하자마자 바로 넘어왔어요. 상인들은 철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1년 전부터 심하게 흔들렸다는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렸지만 묵살됐다고 흥분합니다. 부실공사에서 계속 우리가 시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공사 다시 감독하고 관리 감독해달라고. 이상 없다 그랬습니다. 사고까지 나자 포항시는 2천여 전 공무원을 비상소집해 빗물 펌프장과 항만, 절개지 등 피해 취약한 곳을 일제히 점검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곳저곳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은 2천여 공무원도 저와 같이 우리 시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과 산간 계곡에는 피서객이 떠나 한산했습니다. 아직까지 농촌에는 이렇다 할 바람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어제보다 2배 이상 강한 바람이 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후 한때 바람이 잦아지고 해까지 나면서 태풍이 지나간 듯 보였지만 오늘 밤부터는 초속 20m의 강풍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4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시간이 갈수록 일본 동쪽으로 진로를 조금씩 틀고 있지만 여전히 중형급 면모를 유지하고 있어 내일 오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이 운영비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단 운영비를 더 달라는 대구문화재단과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대구시, 아직까지 접점은 없어 보입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은 대구문화재단. 그동안 쌓인 기금은 대구시가 출연한 185억 원과 2011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잉여금 30억 원 등 모두 217억 원입니다. 당초 500억 원이 목표였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금의 이자 수익 6억 원 정도가 운영비의 절반 이상인데 금리가 2%대로 떨어져 직원 인건비 주기에도 모자라 해마다 대구시로부터 수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어 자체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 특유의 고유 사업들을 우리가 또 계획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다는 건 이거는 시의 위탁 사업만 수행하는 그런 재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대구문화재단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2%를 해마다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인천, 부산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20억 원에서 많게는 6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것을 벤치마킹하자는 겁니다. 대구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니라 자생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 중에 이제 일반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뿐더러 기부금이라든지 재단 수익금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안 중에 다각도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금 적립은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해 대구시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대구문화재단의 소갈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역의 작은 업체가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 과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당당히 백화점에 입점하는 강소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으로 젊은 여성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대구 시내 한 백화점 의류 매장. 지난 6월 입점한 이 업체는 2006년 작은 보세 옷 가게로 대구 동성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개업 2년 만에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지난해 190억 원의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려
최근 백화점의 요청으로 당당히 입점했습니다.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안 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라서 안 된다, 서울에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구의 한 백화점 식품관에 입점한 이 반찬 가게도 대구 수성구에서 작은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문을 두드려도 입점이 성사될까 말까였지만 요즘엔 백화점들이 입소문난 지역 업체들을 거꾸로 찾아다닙니다. 과거에는 전국망을 갖추고 인지도가 높은 서울 지역의 대형 업체들을 주로 입점시켰는데 요즘은 지역 고객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업체들을 입점시켜서 지역 소비자들을 사로잡아 당당히 대형 유통업체에까지 진출하는 강소업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 가축위생시험소는 그동안 연간 계획에 따라 소, 돼지, 염소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오던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도내 전체 양돈 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가축위생시험소는 또 11일부터 도내 축산물 작업장에서 출하하는 돼지는 가구 6마리씩 3회 연속 항체 검사를 해 항체 형성이 저조한 농가는 시군에 통보해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북대학교가 올해 수시 모집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의과와 치의과로 신입생을 뽑습니다. 경북대 대학진학 적성검사 AAT는 논술 전형으로 이름을 바꿔 그대로 실시됩니다. 경북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입시안을 결정하고 다음 주 화요일 학교 대강당에서 공개 설명회를 갖습니다. 경북대는 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든 전체 모집 인원의 57.4%인 3,050명을 선발합니다. 경상북도가 부패 공직자의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경북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강등 이상 처분하고 100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뒤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임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의료기기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63살 김모 씨에 대해 벌금 900만 원과 추징금 4,6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대학병원의 교수 50살 이모 씨와 다른 종합병원의 의사 41살 조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7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600만 원과 3,700여만 원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리베이트를 건넨 63살 권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권 씨로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과 항공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잇따라 취항하면서 대구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대구공항 누적 이용객 수는 77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만여 명보다 24.7% 증가했습니다. 월 평균 이용객 수도 11만여 명을 기록해서 지난해 월 평균 9만여 명보다 2만 명 이상 많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저비용 항공사가 잇따라 올해 취항하면서 이용객 수가 급증했다며 국제 정기 노선이 개설되면 이용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훈련에 참석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역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병무청은 동원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단 한 차례의 미입영으로도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